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실적 장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향후 시장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셀트리온의 실적을 심층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향후 시장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보고, 두 번째, 실적 장세가 본격화되면 결국은 종목이 선별되는 선별 장세가 진행된다. 세 번째, 셀트리온의 1분기 실적이 시사하는 바를 점검을 해보고, 네 번째, 셀트리온의 향후 실적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오늘 시장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요. 오늘 시장 결론적으로 보면 조금 무거운 모습이죠. 예, 결국은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상승 종목이 압축되는 선별 장세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소폭 하락, 코스닥은 소폭 상승인데,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참 애매합니다. 지금 상황이 강력하게 치고 나가기도 좀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이미 상당히 진행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 이러한 상황이 진행이 되는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향후 시나리오를 점검을 해드리기로 하고, 이 20일 이동 평균선이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탈되게 되면 의외로 조금 더 낙폭이 커지는 이러한 상황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코스닥은 일단 종목별 움직임이기 때문에 종목별 접근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 내려집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이 또 1745억 매도, 기관들은 3641억의 매도입니다. 외국인들 삼성전자, LG화학은 팔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팔았는데, 이것은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보이고, 그 다음에 네이버를 팔아요. 반면에 카카오와 NC소프트, 더존비즈오는 사는 모습이고, 또 한국사이버결제도 사는 모습이죠. 소위 말하는 언택트 관련주들도 약간 엇갈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삼성 SDI, SK 하이닉스는 또 사는 모습인데, 사는 외국인 좀 단기적인 성장의 까만머리 외국인들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기금도 역시 카카오라든가 NC소프트를 좀 파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이버는 또 사고 셀트리온 또 사는 모습, 그래서 특별한 의미는 없고, 어쨌든 연기금도 매도 쪽으로 계속적으로 접근이 되고 있는 상황. 투시는 지금 사는 쪽을 보면은 코덱스, 코스닥은 사면서 또 코덱스 인버스도 삽니다. 이렇게 코스닥은 올라간다고 보고, 그 다음에 코스피는 내려간다고 보는 개념인데, 글쎄요. 그래서 어쨌든 역시 투신도 연기금도 조금 애매모호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보험 쪽에서 좀 많이 사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전 방송을 안 보신 분들은 직전 영상을 다시 한번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 글로벌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면서 이 사태 확산이 종료된다는 아주 긍정적인 내용이지만, 1번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2번이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정책 효과는 좋아요. 그러나 일자리 회복이 지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이 이미 이 사태를 반영 다 하고 악재를 벗어나고 올라간다고 지금 자꾸 보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상당히 더딜 수가 있고, 시장의 분위기도 상당히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부정적 시나리오도 반드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경제활동이 재개가 되지만 다시 사태가 재확산되는 기미가 좀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물론 그래서 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시 대응이 잘 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제한적인 경제활동으로 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시장은 1900에서 2000에서의 지루한 등락 과정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최악의 시나리오니까 더 이상 언급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실적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이 과정인데, 실적 장세가 지금 출발되는 시점에서는 종목이 압축이 됩니다. 너나 해서 다 올라가는 것은 많이 빠져서 올라가는 유동성 장세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지, 실적 장세에서는 너나 할 거 없이 다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만 선별적으로 가는 이러한 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가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업 분석을 제가 의도적으로 잘 안 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1분기 실적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어느 정도 주가가 바닥을 탈출하고 중요한 시점이 왔을 때 우리가 셀트리온의 기업 내용을 제대로 좀 알아야만 여러분께서 흔들림 없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셀트리온에 대해서 최소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보시면은 오늘 5월 11일입니다. 7개의 셀트론에 대한 정권사들의 보고서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 그건 당연히 1분기 실적이 발표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중에서 두 군데 목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론의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목표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고 안 올라간 것들도 보면은 미리 다 한 번씩 올려놓은 상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나왔고 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가격도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은 최근 들어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됐듯이 목표 가격이 올라가는 이러한 추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표를 보시면서 그냥 내용을 안 보시더라도 전체적인 표를 보시면서 셀트론이 앞으로 목표 가격이 올라가고 있구나, 이것은 실적이 좋구나, 이런 것을 첫 번째로 먼저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분기를 분석하기 전에 조금 큰 아웃라인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에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이런 숫자가 나왔죠. 예, 5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2018년에 줄어들고 그 다음에 2019년에 약간 올라갔습니다. 근데 2020년에는 상당히 늘어났죠. 연말까지 예상은. 물론 예상이 맞다 틀리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17년보다 숫자가 더 크느냐 적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2021년은 모릅니다. 모르니까 이건 뭐 너무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그래서 2017년보다 2020년 예상이 숫자가 더 큰가 작은가를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밑에 그래프에서 말씀을 드리듯이 이 2017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오버슈팅 나오면서 완전히 39만원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확 줄어드니까 주가가 폭락 과정으로 들어가면서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들어놓은 상태죠. 그런데 올해 1분기 실적도 잘 나왔지만 올해 예상은 2017년보다 숫자가 더 크다. 이것은 결국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역사적인 고점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갈지 안 갈지, 언제 갈지, 아니면은 아주 빠른 속도로 갈지, 이것은 앞으로 상황을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그 가능성은 이 숫자에서 충분히 우리가 가능성이 높다. 물론 지금 삼성증권의 보고서도 보시면 그렇습니다만 영업이익률이 차이가 난다. 이 영업이익률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판매 단가가 내려간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익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지금 영업이익률도 계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영업이익률이 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매출액이 늘어난다면 이야기는 또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이죠, 여러분.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의 최대 실적보다 이번 2020년 실적이 더 좋아진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17년의 숫자보다 더 큰가 작은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주력은 이 4가지 제품입니다. 셀트론이 지금 실제적으로 팔고 있는 부분들, 이 4가지 주력인데 이 4가지 주력분들을 여러분 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어디에 쓰는 약이다, 이런 걸 그냥 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앞으로 실적에 가장 중요하고 주목할 부분은 램시마 SC 이 부분이다, 이렇게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나왔는 이 램시마, 이것은 원래 정맥 주사형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존슨앤존슨사에서 개발한 것을 갖다가 바이오시밀러로 해서 사실은 복제약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존슨앤존슨도 이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레메케이드 원래 약들을 정맥 주사로 지금 했는데 이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병원에서 링거 맞듯이 2시간씩 꽂고 있어야 돼요. 2시간씩. 그것도 병원에 가야만 꼭 되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 램시마 SC는 이것은 세계 최초의 신약입니다, 여러분. 이건 복제 바이오시밀러가 아니에요. 신약 개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똑같은 효능을 가지는 램시마를 피하 주사, 이것은 뭐냐면은 약 1분 내지 2분 자기 스스로 주사를 아무데나 그냥 혈관에 찌르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태에서도 병원 안 가고 집에서 약 사가지고 그냥 자기가 찌르면 된다는 것이 바로 램시마 SC입니다. 이것은 이 피하 주사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들은 존슨앤존슨도 이거 개발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리고 있는 제품은 이 4가지다. 그 외에 CMO, 그러니까 약을 그냥 만들어주는 것들 있긴 합니다만은 핵심은 이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준비된 것이 이렇게 많다는 부분들이에요. 이것은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안 된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만 보더라도 올 연말까지 실적은 우리가 상당히 기대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매출 구성을 우리가 쭉 보시면은 여기 이제 기존의 램심하고 램시마 SC, 트룩시마, 허주마, 테바는 뭐냐면은 테바사에서 만들고 있는 테바사의 주력 약품인 편두통 치료제입니다. 아조비라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CMO 형식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셀트리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은 이 램시마 SC가 어떻게 증가세를 보일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지금 크게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럽 시장에서 작년까지 보시면은 이 램시마가 지금 유럽 시장이 60%입니다. 그리고 트룩시마가 39%, 허즈마가 19%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유럽에 먼저 갔느냐, 이건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죠. 자, 유럽은 어쨌든 복지가 상당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시스템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시장이 오히려 빨리 진출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 결국 유럽 시장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미국 시장은 당연히 진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먼저 유럽 시장을 두드리고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램시마가 유럽 시장에서 60%를 차지한다는 것은 기존의 존슨앤존슨사의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죠. 유럽의 국가 입장에서는 똑같은 효과를 보이는 약인데 비싼 약을 쓰겠어요? 아니면은 가격이 좀 싼 약을 쓰겠습니까? 당연히 가격이 좀 싼 약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해서 시장 침투에 성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럽은 국가적으로 공공보험,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 이런 개념에서 이것을 사기 때문에 시장 침투가 더욱더 쉬운 것이죠. 자,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린 거고, 따라서 유럽에서의 점유율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다. 이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분기별로 우리가 한번 실적 추이를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놨듯이 영업이익 부분인데요. 1분기가 이런 상태고, 그 다음에 2분기가 이런 상태입니다. 3분기 계속 늘어나고 있죠. 4분기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 이 숫자가 지금 커지고 있느냐 작아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맞으면 좋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거의 2배 가까운 성장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자, 램시마 SC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계속 성장 추세에 있고, 특히 지금 4분기 정도부터는 미국 시장에서 진출이 만약에 되게 된다면은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흥분하지 마시고요.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셀트리온의 주가의 형태를 좀 예상을 하시면서, 결국은 지금 시장이 실적으로 계속 똘똘 뭉치는 과정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에서 오늘의 셀트리온의 움직임,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움직임은 당연하죠. 1분기 실적이 발표됐기 때문에 오늘은 당연히 조정입니다. 음봉인데 물론 셀트리온 마이너스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행스러운 모습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이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셀트리온은 조정 시에는 적극적인 매수의 관점이 당연히 필요하고, 제가 마지막 선을 그어드리던 이 선마저도 이까지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내려온다면은 적극적인 매수의 관점. 헬스케어는 이제는 알아서 가는 거니까 못 사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자, 오히려 셀트리온을 사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장 흐름을 우리가 잘 파악하셔야 되고, 셀트리온의 실적이 왜 좋아지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가자. 다른 거 올라가는 거 자꾸 쳐다보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집중적인 이러한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느긋하게 좀 기다리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